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장수와 건강 수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저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병 해방 책 리뷰는 총 3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업로드될 예정이며 첫 번째 영상은 의학 3.0과 만성질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장수는 단순히 실제 수명뿐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 라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건강 수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생애 후반기에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수를 넘어서 건강 수명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암, 신경퇴행성 질환, 이형 당뇨병과 같은 뇌기사 질병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출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금연 조치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야말로 어떤 치료법보다 말기 폐암 환자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단순한 예방수단이야말로 의학이 지금까지 고안한 모든 말기 단계 개입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현 의료체제에서는 진단이 확정된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3.0은 의학적 접근 방식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애초에 질병이 출현하고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죠. 의학 3.0에서는 환자 개인의 특정 위험 요인에 맞춘 맞춤형 접근을 지향합니다. 이는 사소한 위험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 맞춤 의학과 정밀 의학을 결합하여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애 말기에 충분히 준비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비록 사망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도움으로 인지력 쇠퇴, 신체 기능 저하, 정서적 건강 악화와 같은 삶의 질 저하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4명 중 1명 이상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징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징후는 간 효소 ALT 수치를 검사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ALT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한다는 겁니다. 정상 수치는 곧 건강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970년대 미국 성인 남성의 평균 체중은 약 78.5kg였는데 지금은 약 91kg에 달합니다. 평균 수치가 늘어났다고 해서 정상에 해당하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 수치를 기준으로 삼지만 정상이 곧 건강이라는 착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비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과다와 관련이 깊을 뿐더러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방치하면 간경화와 같은 회복이 어려운 질환으로 진행됩니다. 후에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질환과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만성질환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대사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사증후군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만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만이 아닌 성인 중 약 3분의 1이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5가지 주요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복부 비만, 그리고 높은 공복 혈당이죠.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만이 아니어도 이 증후군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사 건강에 경각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체중만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건강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심장병이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위험을 일으키고 이 병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대부분 나쁜 물질로 인식하지만 콜레스테롤 자체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LDL과 좋은 HDL이 있는데 LDL 입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LDL에 포함된 아포B 단백질이 동맥벽에 박혀 죽상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죽상경화증은 혈관벽에 이물질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단단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해 심장병의 위험을 키웁니다. 따라서 아포B와 LDL-C 수치를 낮추는 것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스타틴 같은 약물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간의 LDL 수용체의 활성을 높여 LDL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돕습니다. 그러면 심장병 예방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사들은 보통 향후 10년 동안 심장병 위험이 낮으면 저위험군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저위험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병에는 절대적인 저위험군이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30년을 기준으로 더 일찍부터 예방에 신경 쓰면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사건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암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신체의 신호를 무시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암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더러 전이성 암이 퍼지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암과 싸우는 방법으로 예방, 표적 치료, 조기 검출이라는 3가지 접근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은 대사적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식단과 같은 대사 치료로 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 치료입니다. 암은 성장하고 전이할 때 포도당을 대량 소비하고 면역계를 회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약물과 식단의 결합 치료가 유망합니다. 예를 들어 케톤 생성 식단과 PI3K 억제제를 병용하면 암세포가 더 빨리 굶주리게 되어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치료법을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조기 검출입니다. 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습니다. 현재 액체 생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초기의 아주 작은 암세포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세포가 혈액 속에 남긴 DNA 조각을 찾아내어 종양이 작을 때부터 암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이 중 암과 싸우는 최고의 전략은 초기 단계에서 암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암세포가 적을수록 치료가 더 용이해지고 회복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든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나 유방 촬영술, 액체 생검 기술 등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하는 데에 비용이 다소 들겠지만 적극적인 검진이야말로 생존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현재로서는 증상이 나타난 후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이 없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같은 단백질들이 축적되면서 뉴런들이 엉켜서 뇌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아포E4 유전자는 알츠하이머뿐 아니라 루이 소체 치매, 파킨슨병 등 여러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병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지 저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양관리, 신체 활동, 인지 훈련을 제공하면 인지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지 예비 용량의 개념은 예방의 핵심입니다. 평생 동안 배운 기술과 경험, 예를 들어 외국어 학습이나 악기 연주 등은 뇌 속에 복잡한 신경망을 만들어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나머지가 그 기능을 보완하게 해줍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예방 전략은 명확합니다. 치매에 맞서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심장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습니다. 그중 혈관 건강은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낮은 아포B 수치, 낮은 염증, 낮은 산화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간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습니다. 대사 건강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대사와 인슐린 저항성 조절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불리한 사람일수록 더 일찍부터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운동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구력 운동은 혈관, 대사 모두에 좋으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알츠하이머병 예방 프로그램의 중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 청력 유지, 그리고 잇몸 건강 관리가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완전한 치료법이 없는 지금 조기 검진과 예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우리가 미리 건강을 챙기고 예방에 힘쓴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만성질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의 기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맞춰주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